2025년 4월 16일 모바일 게임인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이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제공 언어로 볼 때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권의 국가에 동시에 서비스되는 걸로 보이며 어쩌면 4월 중으로 이뤄지는 반다이 그룹의 개편도 영향을 준 것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인 이야기.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즐긴 건 MSX 슈퍼 패미컴 시절부터인데 그때는 시뮬레이션과 액션이 섞인 형태의 게임이었고 우리가 아는 전투신이 나오고 보너스 스텝이 도입된 지금의 형태의 게임이 된 것은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제로 때부터라고 기억합니다. 이 게임을 기점으로 제작사인 톰 크리에이티브는 시뮬레이션 SD 건담을 게임으로 제작해왔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만들던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투신이 많이 나오는 게임인데 이게 90년대란 모를까 지금 시대에선 문제가 되죠. 이건 슈퍼로봇 대전도 같이 갖고 있는 문제로 전투신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노동력은 곧 개발비죠. 이후 HD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게임은 돈 먹는 하마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리즈는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를 따로 발매하다던가 혹은 시리즈를 쪼개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담 시리즈가 함께 참전한 게임은 2012년작인 오버월드가 마지막이 되었죠. 이후에 발매되었던 모바일 게임의 퀄리티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이터널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픈 베타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좋지 않아서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친구의 추천 덕분에 의무감으로 플레이하게 되었는데 웬걸요? 결과적으로 괜찮은 게임이 나온 것 같군요. SD 건담 G 제너레이션이란 장르를 드디어 모바일로 담는데 성공했다고나 할까요? 우선 이 게임의 안 좋은 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투신을 이전 작품인 제네시스 크로스웨이즈에서 많이 요용했다. 모든 대사가 더빙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기대를 할 만도 하겠지만 이번에 이터널이 출시한 주에 200만 다운로드라는 경이로운 성적이 나와서 그렇지 이전에 나온 모바일 게임은 성과 발표도 안 하고 섭정할 정도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작은 최대한 돈을 절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우 전투신에 돈을 아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슈퍼로봇 대전의 테라다 프로듀서가 관여한 오버월드의 전투신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해서 이걸 재활용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사실 HD화 작업이 더 힘들긴 할 테니 제네시스와 크로스웨이즈의 전투신을 재활용하는 게 한계겠죠. 이건 제작 구조로 봐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터널의 제작은 G제너를 개발한 톰 크리에이터가 전투신을 맡고 어플리포트가 실질적인 게임 제작을 맡았는데 이 회사는 일본의 대기업 사이버 에이전트 계열의 자회사긴 하지만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회사는 아니에요. 개발 구조로 볼 때 반다이 남코가 총지휘를 하고 톰 크리에이티브는 전투신과 캐릭터 그래픽 등의 소재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개발만 어플리포트가 하는 식이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뮬레이션을 모바일에 잘 녹인 것은 물론 SD 건담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 된 것 같아요. 제로나 F로 이 게임을 접한 사람들은 건담의 시나리오를 즐기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게임은 정지 화면이긴 하지만 여러 건담의 스토리를 밀도 있게 포인트만 잡아서 다루기 때문에 건담을 모르는 사람이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만약 과거 작품을 볼 시간이 없으면 이걸 보고 이해도 될 정도예요. 또한 조작면에서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G제너 계열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슈퍼로봇 대전 DD는 모바일에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상당히 직관적이 되어서 하기가 편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성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일반 스테이지는 전투력만 올리면 오토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하드 모드, 이터널 로드 같은 고급 스테이지는 적들의 배치, 전략 문제로 인해 오토는 비효율적이죠. 이건 기존 팬들에겐 환영할 만한 요소입니다. 아군 기체의 특성, 초기 배치를 신경 써야 클리어가 가능하죠. 이런 비슷한 게임이 랑그리사 모바일인데 그쪽과는 달리 시간을 잡아먹지 않은 구성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과금은 어떨까요? 모바일 게임엔 반드시 장벽이 있죠. 일정 구간에선 반드시 과금을 하게 만들죠. 이 구간에서 단순히 게임 진행이 느려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못하게 하는지가 비즈니스의 갈림길일 텐데 사실 오래 살아남는 게임은 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게임은 여러가지 의미로 과금 요소가 산더미 같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연료를 적게 제공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콘텐츠의 소모 속도를 늦추게 한 걸 겁니다. 한국 사람들 게임하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이 게임은 레벨업을 할 때 스테이지 진행에 필요한 연료, AP가 풀회복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무리하게 채우려면 다이아가 필요하고 다이아를 위해선 과금이 필요한 구조인데 그런데 제가 플레이해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은 과금 요소가 산더미입니다.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재료도 그렇고 캐릭터와 기체의 레벨을 올리기 위한 소재도 그렇고 연료, AP도 마찬가지죠. 다만 제가 어느 정도 플레이해본 바에 의하면 유혹을 떨친다면 무과금으로도 충분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기체 개발을 하는 부분을 보면 지온의 유니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원군의 기체를 모두 개발하기 위해 AP, 돈, 소재를 모두 쏟아붓다 보면 이후 진행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다이 남코가 낸 게임은 후반부엔 자원 제공이 점점 적어지니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집중을 할 것을 권합니다. 한 예로 어떤 시리즈의 개발도는 기체가 몇 개 안 되고 그 기체들만 다 개발하면 특수 유닛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계열의 기체들만 개발한 후 정예만 키워 진행하면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파티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무과금 요소를 살려두는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아이템을 사기 위한 GP가 필요하면 볼만 잔뜩 생산해서 해체하면 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GP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리세말에 실패해도 일단 상급자 미션까지만 하면 UR 유닛, 서포터를 확정으로 주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리세말에조차 필요가 없는 즉 이전 반다이 남코의 SD 건담 시리즈가 어떻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바싹벌 각오를 보였다면 이번 작품은 팬들을 끌어들이면서 오래 잡아두려는 친절한 설계가 보입니다. 즉 이 게임은 초반에 리세마라, 이후의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무과금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단 이걸 위해선 어느 정도 게임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달까? 어떤 기체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미리 파악해야 할 테니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과금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생각이 들 텐데 이번 1차 공개 때 수록된 기체들은 총 500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하면서 기체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기체들을 제때제때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금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G-제너레이션이니까요. 애초에 인터뷰를 보면 G-제너레이션 F와 같은 백과사전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돈 쓸 일은 많습니다. 콘텐츠의 분량도 그렇고 이번엔 의도적으로 진행을 늦춰 멀리 보는 과금 구조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건담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리를 설명하는 구조도 좋고 건담 팬들을 위한 여러가지 설계가 인상적인 게임이지만 불만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이 게임의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점도 상당수가 돈과 연관되어 있죠. 콘텐츠 면에서 보자면 우선 음악 문제. 제가 듣기로는 건담의 원래 음원이 아니라 게임만의 오리지널 음원을 작곡한 걸로 보이는데 물론 계열사라고 해도 음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이게 돈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캐릭터 게임인데 음원 사용료를 아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전투씬 재사용, 일부 더빙은 용납하는 저도 이것까지 아끼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 사람 입장에선 번역 문제될 수 있죠. 오픈 베타 때 이런저런 오역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그거야 개발 중이니 이해할 수 있다 쳐도 그 오타가 제품판에도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가르마는 뉴욕이라는 정체불명의 도시로 향하고 있고 라라는 샤를 대령이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며 제타건담에는 하운드라는 정체불명의 모빌수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번역기를 돌려봐도 이렇게는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캐릭터 성격에 안 맞는 말투가 나오는 등 앞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버그를 들 수 있겠군요. 처음엔 이벤트를 스킵하면 게임이 멈추는 버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사라졌지만 다른 형태의 버그, 전투씬 도중에 멈추는 버그 등 여러가지 버그가 있어 디버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듭니다. 요는 그거였군요. 수요일에 출시한 게임이 금요일에 200만 다운로드를 넘길 정도로 건담의 파워를 잘 보여준 작품. 제대로 뽑은 일본산 쇼설게임인 만큼 앞으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요는 건담 팬들이라면 G-제너레이션 팬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